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과 졸업하시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서양미술사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성 작가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실은 한국 동시대 화단에서 여성 작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나 위치 그리고 해외에서의 평가가 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성 작가냐 남성 작가냐를 따지지 않지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작가들이 있고 상당히 활발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실은 굉장히 많은 작가들을 가져왔는데 뭐 부제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까지라고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뭐 한국의 모더니즘부터 지금의 뭐 포스트콜로니얼 또는 페미니즘, 뭐 포스트모던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처음 작가는 최욱경이라는 작가입니다. 제가 이제 여성 작가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한국 화단에서는 이제 비교적 어떤 국제성 내지는 세계적인 미술의 흐름과의 인식을 바탕으로 작업했던 그런 작가들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해서 최욱경부터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최욱경 작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굉장히 빠른 시기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그런 여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좋은 선생님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생님들이죠. 김웅수 화백이나 김기창 화백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배웠던 분입니다. 서울미대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 동부의 또 명문이죠. 크랜브룩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스코히간 같은 데는 지금까지도 아주 명성이 높은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거기서 좀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교수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최욱경 작가의 작품은 많은 경우가 주로 이제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부터가 작품이 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욱경 하면은 뭔가 추상 표현주의, 서양에서의 한창 50년대, 40년대 후반부터 활동했던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룹이죠.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의 그림과 좀 닮았다. 특히 예를 들면 윌렘 드쿠닝 같은 작가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색감의 표현이나 이 터치의 강렬함이나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물론 이제 비교할 만한 그런 유사성들이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종이고 아크릴이고 그래서 이제 큰 화판에 유화로 그린 그런 이제 그림들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최욱경은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교육 환경 안에서 동시대의 이제 유명한 작품들을 빨리 습득하고 자기 스타일로 빨리빨리 표현을 했는데 사이사이에 보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대중문화적인 최욱경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뭔가 추상적이면서도 표현주의적인 회화를 구사했던 작가가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화면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여성 작가 중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힘이 느껴지고 이런 그림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제목이 In Peace라는 작품인데 1968년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종이는 이제 보통 작가들에게는 약간의 스케치나 드로잉에 가까운 그림이라서 좀 더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창 이 미국에서는 60년대가 이제 60년대 후반에 흑인들이 인권운동 같은 거 많이 했고 60년대 후반에 미국이 가장 많은 시민들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자기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 흑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작가가 어떤 이제 흑인들에 대한 또는 어떤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런 개인적인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손에는 손을 들고 한 손에는 다른 사람과의 그 어떤 연결을 이제 암시하는 이런 식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거의 최욱경 씨보다는 좀 나이가 한 10년 정도 뒤지만 역시 해외에서 실은 가장 많은 그 단행본과 뭐 어떤 그 평론을 이제 많이 생산해냈던 작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학경이라는 작가입니다. 차학경은 6.25 이후에 태어나긴 했지만 빨리 이른 나이에 미국으로 가족이 전부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최욱경은 이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갔다면 차학경은 이제 이른 나이에 이민을 가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차학경도 굉장히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문학에 아주 뛰어난 역량을 보였고 언어에도 상당히 재능이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를 다 어떤 시각예술과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통합적으로 그 작품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학경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딕대라는 그 책인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그 시각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딕대가 일종의 소설이긴 하지만 자기 엄마 역시 그 당시에 이제 이민 간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원래 이제 차학경은 이제 집이 부산 분이셨는데 부산에서 이제 가족들이 전부 몇 군데를 거쳐서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거쳐가지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주를 하는데 자기 엄마, 그 다음에 한국의 유관순, 그 다음 프랑스의 잔다르크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약간의 이제 요새 말하면 약간 판타지인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은유와 상징을 넣은 그런 상당히 여성의 세계에 관한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들처럼 작가는 한국인으로서 아까 그 최욱경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인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너무나 다른 사회였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정말 너무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차학경이 가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느꼈던 그 어떤 절벽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감성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단절과 그 소통에 어떤 장애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차학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그 자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일종의 포스트 콜로니얼적이면서 굉장히 페미니즘적이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해외로 이주한 이산자로서의 어떤 그 느낌, 상황, 아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 작품이 있어요. 에베그 부아라는 이제 불어로 제목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눈먼, 그러니까 블라인드,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맹인의 그다음에 모아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눈먼 목소리라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고 말하는 어떤 인지와 감각과 표현의 그 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관에 뭔가 그 부조화, 맞지 않는 내지는 말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제목을 가진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래서 75년에 버클리에서 실제로 퍼포먼스를 했고요. 이게 이제 차학경 씨인데요. 당시 이제 이렇게 히피들처럼 머리를 굉장히 길게 하시고 이제 글자를 쓴 그 천 같은 거를 이제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블라인드가 되는 거죠. 눈을 가리고 입을 목소리라는 부분에다가 늘 글자를 눈에다가 대고 맹인의 이거를 이제 자기 그 입에다가 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천을 펴서 이런 식으로 두 감각기관을 이제 가리고 글자를 피면 이런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지만 그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차원의 어려움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작가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아주 혁신적이고 새롭고, 그리고 이방인이 느꼈던 그 어떤 낯섦, 그리고 그것에서 올 수밖에 없는 자기 소외, 소탄, 그 어떤 이런 그 배제 같은 배제의 그 경험과 그것에서의 인식을 이제 계속 해가면서 느꼈던 작가의 표현을 굉장히 아주 문학적이고도 당시로서도 상당히 아방가르드하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차학경의 퍼포먼스입니다. 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이제 뭐 거의 1세대 작가 중에 이 윤성남 작가 있습니다. 윤성남 선생님은 지금 이제 70이 넘어서 거의 80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한창 그 민중미술이 이렇게 막 유행하던 이제 80년대 초에 그 현실과 발언이라고 여성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제 미술과 그 사회의 어떤 실천관의 관계를 좀 정립해보자,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보자, 이런 데서 활동하셨던 분이 윤성남 씨입니다. 윤성남 선생은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미술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세요. 미술을 전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활형, 왜 생활형이냐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엄마들은 주로 어떻게 사는지, 본인의 그 엄마 또는 이제 본인이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살았을 때 그런 느낌들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머니 시리즈를 처음에 많이 합니다. 이걸로 이제 상당히 많이 알려지게 되죠. 뭐 엄마고 딸과 아들이란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나무를 크게 형태를 이제 이렇게 커트를 해서 좀 이렇게 투박하게, 뭐 그렇다고 저게 이제 굉장히 조각적으로 정교한 상태는 아니고 나무판에다가 이제 그림으로 인물들을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해서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고 머리에다 뭔가를 이고,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많이 이러셨죠. 등에다가 또 짐을 지고 앞엔 또 아이를 안고 옆엔 또 한 손에 또 아기를 이제 잡고 막 이러면서 진짜 이고 지고 막 끌고, 이렇게 엄마들이 한국의 어머니의 아주 전형적인 초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성남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도 이제 가끔 지금도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엄마들은 정말 손이 10개여도 모자란다. 한국 엄마들은 그런 삶을 살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런 그 약간 투박하고 검은 목판에 그려진 이미지들하고 상당히 잘 매치가 됐고, 오히려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 같은 것들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엄마 내지는 한국의 엄마에서 점점 한국의 여성들, 한국 여성들의 역사, 이걸 이제 표현하는 작업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족보라는 작품은 이제 말 그대로 약간의 그 예전에 뭐 아시지만 뭐 이제 시바지 같은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뭔가 대를 이어야 되고, 여자가 집에 와서 대를 못 이으면 뭐 다른 여자를 보거나 아니면 뭐 자기 이제 뭐 이렇게 안 되면 결국 이제 자결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상당히 잔인한,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여성에게는 왜 삶이 저래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끔찍한 삶이었지만, 또 한국 여성들은 또 그걸 이제 감내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을 주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여성들이라는 게 뭐냐, 한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의자에 이제 이 방석 같은 거죠. 이렇게 단이 높은 데 앉아 있다는 얘기는 이분은 뭔가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한 엄마고, 반대로 이제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던, 자기에게 그런 자녀나 이렇게 허락되지 않았던 엄마들의 또 다른 한편의 삶, 뭐 이런 걸 이제 역시 똑같이 나무판을 이용하거나 그림을 이제 화산지나 종이 위에다가 그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는 그런 인스톨레이션 방법으로, 설치 방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빛의 파종, 이게 그 당시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굉장히 크게 전시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전시입니다. 이게 97년 전시였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성에 대한 역사의 보편적인 모습을 칭송하는, 그래서 이 작은 나무 이렇게 조각에다가 여자 한복 입은 이제 과거부터의 우리나라 여자들, 그 사람들 이제 구체적인 어떤 여인들이죠.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그려서 바닥에 깔고 거기다 이제 조명을 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낮고 작지만 실은 상당히 위대한 여성들의 역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윤성남 쌤도 그때 이제 많이 그 한국 여러 작가들하고 같이 외국에서 많이 소개가 됐고 그때 이제 잘 나가서 했던 작품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핑크룸 같은 건데 이제 뭐 전형적으로 이제 어떤 여성의 방을 설명을 하죠. 그러나 여성에게는 계속 이분이 계속 얘기했던 색깔은 핑키하고 이제 예쁘고 뭐 화려하고 뭐 밑에 구슬도 있고 그렇지만 실은 매우 적대적인 어떤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앉을 수 없는 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에 비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 지금 막 구슬 같은 게 깔려져 있어서 이렇게 잘못 디디면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의자에도 막 이렇게 뭐 이런 뾰족한 것들이 있고 뭐 그런 여성의 어떤 방의 그 이중성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이런 작업들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전시를 많이 하시고요. 뭐 계속되는 여성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좀 상징적 인물을 대두한 그런 작업들이 좀 허난설원 같은 작가. 그러니까 상당한 재능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당시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이제 그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이들의 어떤 역사. 여러분 허난설원은 이제 너무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가였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글을 쓴 것을 결국 나중에 자기가 자기 작품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회에서 그 여성이 어떤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탁월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한 저주에 가까웠던 그런 거를 역시 이제 그의 글이 지금의 윤성남 선생님이죠. 지금의 여자들에게 전해지는 뭐 이런 이제 상상의 장면을 목판으로 이렇게 이어서 붙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이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의 가족 뭐 이런 작품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무 판 대신에 그냥 종이에다 드로잉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도 점차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런 식으로 드로잉 작품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수재 작가도 상당히 아주 좋은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여성 작가들이 상당히 좋은 이유는 남다른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시대를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굉장히 그 경험, 자기의 어떤 현실에서 나온 주제를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김수자 선생이 처음에 보여줬던 작품 중에 이제 떠도는 도시들 이런 이제 보따리 트럭이라는 작품인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작은 트럭에 보따리를 막 이렇게 이고 칭칭 감아서 그걸 이제 전국을 돌았는데 이유는 이제 본인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많이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었대요. 그래서 그 보따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정말 여성의 물건들을 담던 이 용기죠. 일종의 천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쓰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따리가 여성들의 어떤 지물이면서도 동시에 이산은 아까 뭐 차학경도 그랬고 뭐 많은 작가들이 계속 이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어떤 한 곳에 있기보다는 돌아다니는 이제 어떤 존재라는 거. 그 돌아다닌다는 게 인간에게 주는 그런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이산을 그렇게 좋게 이렇게 나는 이산이 너무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실은 굉장히 외롭고 뭐 그런 이제 좀 유랑하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여성의 그 이미지하고 잘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자 씨도 자기가 이제 그런 글을 쓰는 데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자기에게 일종의 약간의 그 깨달음을 탁 주었던 득도의 순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자기가 엄마랑 이제 보통 딸들이 엄마 이제 그 이불 바느질 할 때 도와주잖아요. 바늘도 되게 두껍고 실 끼워주고. 그런데 이제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인도어로 수자가 자기 이름인 수자가 바늘이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는 이 바늘이 이제 이 작품은 일종의 비디오 작품, 동영상인데 세계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가서 도시에 아주 바쁜 사람이 많이 오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한 곳에서 이렇게 작가는 뒤를 돌아서 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네, 이제 작가가 이렇게 머리를 항상 저렇게 이렇게 단아하게 뒤로 이렇게 한 갈래로 묶고 계시는데 이게 마치 본인이 이제 실을 꿰은 바늘 같은 거죠. 그래서 바늘로 이렇게 자기가 서 있으면 지나가는 무수한 사람들 사이를 자기가 이렇게 엮어주는. 그러니까 이 바늘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여러 개의 어떤 이질적인 게 이렇게 하나로 자꾸 연결되는 거잖아요. 바느질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구현한 동영상 작품이 바로 바늘 여인입니다. 그래서 바느질이라는 어떤 여성의 노동이라고 여겨졌던 그 범주를 퍼포먼스에 가져오고 그것을 세계 여러 곳, 뭐 이런 이제 뭐 아시아나 뭐 인도나 뭐 이런 뿐 아니라 남미, 북미, 뭐 유럽 다 이제 가서 작가가 하죠. 아프리카. 그래서 결국 여성들은 연결시켜주는 존재고 그 연결이 일종의 치유의 역할도 해주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리즈인데 빨래하는 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인도의 야무나라는 그 강에 가서 역시 똑같이 작가는 이제 뒤를 돌아 서 있는데 이 강의 그 동영상을 보면 이것도 이제 비디오 작품인데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인도 사람들이 이제 화장해서 그냥 그 재랑 그 몸에 뼈가루 같은 거 그냥 강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양루강 위로 계속 뭔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부유물들이. 그 중에는 어떤 죽은 사람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잔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빨래해서 남겨진 어떤 그 배설물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결국 이 똑같은 얘기죠. 빨래도 역시 뭔가를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역시 그 안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그냥 이렇게 서서 그 강물의 흐름을 바라다 보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는 관객들은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그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그래 맞아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이기도 하고 인간의 사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것들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여성들은 거기서 뭔가 그래도 좀 더 의미를 발생시키는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좀 그 동양 철학적인 선적인 그런 느낌도 주는 하여튼 멋있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가가 마치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처럼 지구가 호흡하고 그 지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제 이렇게 물을 확 뿜어내는 가스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은, 이렇게 호흡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리고 막 용암이 분출하고 그것이 막 어떤 녹이고 막 이러는 건 정말 피가 막 도는 것 같은, 심장이 막 우리 펌프질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꼭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 그 자체를 인간의 신체에 빗대서 보여주고 있다. 뭐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동영상으로 굉장히 멋있게 찍었어요, 촬영을.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런 시리즈를 또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 작품이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이 뭐 모마에서 뉴욕 모마에서 이제 전시하다가 전시가 결국은 취소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굉장한 그 일련의 정치적인 스캔들이 됐던 작품이 그 세계에 알려지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그 죽은 이제 물고기 생선을 이분은 항상 이제 자기 여자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여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그 장신구들의 모습,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썼던 어렸을 때 뭐 시집갈 때 쓰는 쪽두리, 뭐 가마에 꽂는 뭐 장식 이런 게 실은 예쁘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쁜데 화려한데 실은 폭력적인 생선에 맞게 꽂아놓은 뭐 그런 걸 이제 여성에 빗대서 표현을 했고 그게 이제 서구에서는 아주 그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모마에서 전시를 개인적으로 당시로서는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전시였죠. 강혜규는 뭐 2000년 이후에 뭐 아주 스타인 작가인 건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약간 이제 개념 미술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서양의 캐틀란 뭐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전시를 굳이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지도 않은 채, 왜냐하면 이제 전시의 그런 과정들이 있죠. 작품을 패킹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쌓아놓은 뭐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 작업들이 이제 이 창고 피스 같은 거죠. 네. 오늘 이제 그런 그
대리 작가들도 많이 했던 그런 이제 방식인데 어쨌든 이런 작업들도 했고요. 양희규 씨가 그래도 저는 제일 좋게 본 건 2006년에 사동 30번지입니다. 이 작품을 작가가 이제 자기 외할머니 집이었죠. 외갓집이었죠, 인천에. 근데 이제 그 집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이제 거의 폐가에 가깝게 버려진 그 집인데 그 낡고 막 이렇게 퇴락한 그 공간에 작가의 이렇게 작고 매우 아기자기하고 공예적이면서도 그 공간을 어떤 현대미술이 보여주는 그 오히려 장소의 특이성으로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잘 성공한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전시하는 방식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뭐 열쇠를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미리 가서 받을 수 있도록 뭐 작가가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사동의 340번지 자체가 30번지 자체가 굉장히 가기도 힘든 뭐 그런 데였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블라인드에다가 이제 기계를 써가지고 이렇게 블라인드가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그 옆에 이제 열기구 같은 거 또는 선풍기 또는 온풍기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습도 같은 것들 뭐 열 온도 이런 것들을 막 조정해가지고 관객들이 저기 가면은 여러 가지 감각들, 우리 특히 촉각 같은 게 느껴지는 온도에 대한 또는 뭐 이런 그 다양한 감각을 아주 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오브제들 중에 일꾼의 오브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걸고 널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 이불이나 양희규나 김수자 이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메이저 외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해주는 작가고 이제 다음 작가들부터는 뭐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소라 씨는 한때 이제 한국에서 90년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처음에는 되게 재밌는 작업들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서양에서 이제 어떤 작가들이 많이 했던 것들인데 용역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용역이 이제 뭐냐면은 미술가가 뭐 청소회사를 차리고 그 청소회사 광고를 해서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청소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미술가가 와서 청소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를 자기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이거 라이더라는 건지 일종의 그 렌탈 트럭을 하고 이게 이삿짐 센터 같은 것도 해서 했고요. 이사도 도와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또는 이경삼 씨 여름휴가 이런 거 되게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작가인데 전시를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받았다. 이제 작품 설치하는데 그럼 그 100만 원으로 이경삼이란 어떤 분을 그러니까 불특정한 어떤 분한테 돈을 드리고 뭐 태국이나 어디로 여행을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상응하게 갔다 오셔서 그분이 찍은 사진 이런 거 모아다가 전시했었습니다. 그게 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작업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활동을 하도록 자기가 그 자기의 예술 지원금을 주고 그분이 활동한 것을 가져와서 결과를 공유해서 하는 뭐 이제 이건 이제 서양에서 뭐 관계미학 이런 데서 이제 좀 시도가 되는 부분인데요.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이 캐피탈 플러스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객들이 처음에 전시장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맡겨요. 마치 은행처럼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그거에 맞는 그 이자를 주는 뭐 이런 작업들. 뭐 예를 들면 초콜릿 한 피스면 이제 나중에 그거에 뭐 조금 더해서 뭐 돈 얼마면은 뭐 그거에 나중에 한 달 후에 뭐 몇 프로만큼 더 주는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이 코스모 비탈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노래에 립싱크를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요즘 뭐 이제 한류 너무 유명하고 한국의 음악이나 뭐 그런 한국 가요 같은 거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한국의 아이돌이 된 것처럼 뭐 남미의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는 거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작품이 되는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소리를 채집하기도 하고 특정한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종류의 사운드 아트가 있는데 김소라 씨는 주로 채집 많이 해서 들려주고 관객들이 그 소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작업들 많이 했습니다. 구정화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소개가 되는 작가는 아닌데 구정화 씨도 뭐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평가받는 작가고요. 활발하게 아주 작업도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구정화 작가의 그 에르메스 이제 상 받았을 때 했던 작품들이 이제 구정화를 훨씬 한국에서 좀 많이
소위 말해서 미술계에서 좀 관객들로 하여금 이제 인식을 하게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네, 이 작가의 그 특징을 좀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하찮은 보잘것없음, 뭐라고 또 말해야 되죠? 잘 이렇게 그러니까 스펙타클의 반대, 거의 좀 반스펙타클, 너무 화려하고 강력하고 눈에 띄고 뭐든지 막 그 전달의 방법이 막 아주 열정적이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고 소소하고 하찮고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구분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어법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구정화예요. 그래서 뭐 이게 각설탕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쌓아놓는다든가 아니면 한 곳에 뭐 담배를 이렇게 그 계피들을 이렇게 나지막하게 진열해 놓는다든가 뭐 그런 식의 방법으로 동영상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한 이제 디테일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대한 전시장에 가면 정말 볼거리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구정화가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고요. 이 에스파스 315 프랑스에서 했던 이 전시가 이제 구정화를 좀 많이 더 이제 크게 얘기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슷한 전시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가건물 같은 게 약간의 구조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정화가 뭐 미니멀에서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사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 전시장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가구들. 뭔가 가구 같은데 기능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들. 또는 뭐 옷장들도 뭐 선반들도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객들에게 어필하는 뭔가가 별로 없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역시 굉장히 그 사소한 것들이 놓여 있는 오브제. 아까 말했던 뭐 각설탕 같은 것도 있고 여기도 담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아주 구석에 뭐 위에 이제 인형을 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역시 테이블 위에 각설탕이 좀 놓여 있다든가. 네, 이렇게 뭐 이런 뭐 조그만한 뭐 고무줄들, 뭐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껌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씹는 긴 껌 같은 것도 이렇게 쌓아놓고 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구정화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약간 가짜 고목나무 같은 거죠. 실제 나무가 아니고 가짜 고목나무를 만든다든가. 이게 아주 요즘에 좀 작업인데요. AR을 하시더라고요. AR은 이제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이제 실제 여기가 이제 공원인데 실제 공원에 내가 무슨 그 휴대폰이거나 아니면 안경이나 그러면 이제 그 장면에 가면 저런 이제 큰 아이스버그 같은 게 보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떤 감각의 어떤 활용 같은 거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한창 때 작업들하고는 좀 변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미술에서 이 작품이 이 작가가 굉장히 호응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게 흥미롭게도 인스타예요. 인스타그램에 많이 회자가 되면 그 작가의 작품이 소위 말해서 뜬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인스타에 어필했던 작품이 최근에 했던 건데요. 이 불을 끄면 야광 페인트를 칠한 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일종의 이 지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작품. 그러니까 약간 조각적이고 건축적이고 마치 어떤 컨스트럭션 같은 작업인데 이것도 역시 협업하는 거죠. 아까 AR도 협업하는 작품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뜨거웠다고 인스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민욱에 비하면 이수경 작가는 좀 다른 작가입니다. 이수경 작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이거죠. 번역된 도자기라고 얘기되는데 이제 이제 앞에 뭐 차경 같은 경우도 이제 번역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은 우리가 A라는 언어가 B라는 언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외국어 또는 외국에 있을 때 그 나라 말과 한국어 사이에.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은 한국 작가들이 느꼈던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단순히 언어의 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수경 씨가 이제 처음에 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이 작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번역, 번안 뭐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그 도자기가 깨지면 이제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실패한 도자기죠. 한창 이제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이제 유명한 요들이 좀 있었고, 그 도자기, 현대 도자기들 많이 만들었는데, 그 도자기가 이제 잘 안 됐을 때 실패한 도자기들을 깨면 그건 이제 그 파편들을 가져와서 이어붙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맥락을 잃어버린 도자기 파편들이 다른 것들하고 막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형적인. 근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맥락에 뭐 맞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것들, 또는 실패작이라고 여겨진 것들, 또는 깨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좀 열등한 그런 존재하고도 연결이 되고, 작가는 상당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컬처, 그러니까 기독교의 불교 보살의, 또 기독교 도상의 일부가 힌두교나 다른 종교의 어떤 이미지하고 결합이 된다든가, 머리는 예수인데 옷은 석가모니고 밑에는 또 어떤 이슬람의 어떤 장식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되게 이제 재밌는 그런 작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얼굴은 예수 같은데 여기 보면 그 석가의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점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둔다든가 이런 이제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세대의 한국 여성 작가들을 보여주셨는데요. 한국 여성 작가들의 활동과 궤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는 한국 여성 작가들이 일단 이제 굉장히 재주가 탁월하고,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어떤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단 큰 특징이지만, 또 하나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관찰의 폭이 좀 남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또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남성 작가들이 훨씬 더 큰 거대한 어떤 사조나 흐름에 대한 빠른 흡수 내지는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날리고 이런 이제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좀 더 눈에 띈다면, 여성 작가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본인이 느끼는 지점이나 본인의 인식이나 본인에 대한 어떤 관찰에서부터 뭔가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한국 현대 여성 작가들이 대부분 그림보다는 조각이나 퍼포먼스, 사진 같은 그런 장르에서 맞아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화나 다른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떤지요? 이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현대미술에서 이제 그런 비엔날레나 이런 데서 주로 전시하는 비율이 이상하게 요즘에는 설치나 동영상이나 입체 작품이 좀 더 숫자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화가 오히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회화가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마켓에서, 미술 시장에서 팔리는 작품은 또 조금 다른데요. 그거는 좀 다른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국제적인 우리가 모두 다 와 이런 데서 전시를 했대라고 평가되는 데에서는 그 전시 자체가 대부분이 입체 작품이나 동영상이나 영상 작품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가들이 좀 더 주목을 받는 거고요. 회화로 작업하는 작가들도 많이 당연히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그냥 넘겨갔는데 뭐 예를 들면 한국화하는 뭐 박윤영 씨나 뭐 그런 몇몇 작가들이 있습니다. 몇몇 작가들이 있는데 네, 조금 더 많이 발굴을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눈에 띄고 생각할 수 있는 작가가 많은 거는 실은 아니에요. 뒤에 제가 못 보여드렸던 작품들도 대부분은 뭐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뭐 그런 작가들이지 페인팅하는 작가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 작가의 궤적과 의미를 세심하게 설명해 주신 진휘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